이 사건의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자 군에 지원 입대했던 우리 해병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재난구호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런 구호 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아무런 구호 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또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외에 대대장인지 연대장인지 아니면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통화 기록 확보하고 관련 문서 조사하게 되면 쉽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도중에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되어 갖고 수사가 왜곡된 사건입니다. 그 왜곡의 진원지가 과연 대통령인지 또는 국방부 장관인지 이게 밝혀야 될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또는 관련자들의 증언들 또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은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의 중대한 피의자로 공수처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중대 피의자로 입건된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종섭 장관을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좀 헌법 1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 행정의 출발입니다. 이 규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런 독재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정권과 모든 군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냈던 그 결재를 하루아침에 번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가 무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진상을 밝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 정권이 무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 법치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살아있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그 비리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것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나마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이 최상병 이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정과 법치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되어 갖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전 단계라도 공수처가 그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고 하면은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정말 오래 희생된 우리 최상병의 원혼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